자, 일단 시장은 12시 반이에요. 저도 참 궁금해요. 케이블 TV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 방송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뭐라고 얘기했을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무조건적으로 전략 후강은 별로 없을 거고 전략 전략 후약 뭐 어찌됐건 간에 누가 뭐라 했던 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거를요? 시장의 흐름 하나 제대로 보는 것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것만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이 추가적인 약세를 띨 것이냐 아니면 노출되어 있는 악재 내용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시세 분출로 이어질 것이냐 요거만 잘 선택하면 되겠죠. 삼성전자 최고점에 잡았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더 간다라는 기준이라면 시장 3,500포인트 2월 초순 중순에 다 넘긴다면은 그런다면은 뭐 지금 고점에서 눌려 내려온 폭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아무리 높게 산다고 해도 9만 원대 위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으신 경우가 드물죠. 9만 원대 위쪽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으신 경우는 드물어요.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드물어요. 하이닉스 13만 5천 원 위에서 평균 단가 형성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간혹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분할 매수 없이 들어가니까 형성이 되는구나. 높은 가격도 아니에요. 훗날 지나고 나면은 낮은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다 샀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대처만 하면 되죠. 한 번에 다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개별적으로 나는 한꺼번에 샀어. 나는 뭐 분할 매수 못해. 내 성격에 무슨 시원하게 한 방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22만 원대 22만 원대 평균 단가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사상 최대치 고점이 22만 3천 원인데 21만 5천 원 위에서 평균 단가이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조정 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주말 내내 공포심리. 미국장 달랑 2% 빠졌는데 평상시 변동폭 2, 3%, 3, 4%, 4, 5%, 6, 7%까지 나오는 쪽인데 결론적으로 모든 기준을 확대해서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조정의 빌미가 뭡니까? 조정의 빌미가 어찌됐건 게임스탑 쪽인데 맨 처음에는 공매도들 다 죽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게임스탑 때문에 그쪽에 헤지펀드 물량이 출현될 수 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정으로 연동이 되니까 이거 폭락 올 거야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내동매매를 하면은 결국은 다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저 친구가 얘기하는 시황이 내가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이랑 똑같나? 그럼 똑같이 FOMC 회의도 똑같이 겪었고 게임스탑도 똑같이 겪었고 뭐 공매도 관련 내용도 똑같이 겪었는데 그러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기자분들이 써놓은 내용이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을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해.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무려 4시간 반, 5시간 가까이 무료 방송을 해드렸어요. 5시간 가까이. 시황이란 시황, 또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개파락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개파락인데 거기다 대고 투매할 거예요. 전략 후약이냐, 전략 후강이냐, 전강 후약이냐, 아니면 전강 후강이냐 했을 때 윤정도는 전강 후약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선반영돼 있고 그냥 말로만 선반영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좋은 게 호주의 흐름을 미리 볼 수 있다. 근데 호주가 1% 미만에 등락했어요. 개장 전에. 그러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의 동시효과 좀 밀렸었는지 호주가 이제 1%대까지 낙폭이 형성됐고, 근데 미국은 2% 조정이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렇다면은 제한적이네 조정이. 거기에 나스닥이 순간적으로 1% 가까이 막 밀려 내려갔는데 다행히 지금 플러스 0.13, S&P 500 지수 0.21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니케이가 1% 이상의 강세. 호주가 지금 0.95 강세. 지금 2.13%의 우리나라 증시 강세를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뭐 오버슈팅이야.
개장 초에 말씀드렸죠. 개장 초의 기준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수가 돌려졌는데 다시 밀렸어. 그럼 결과론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돌려지다가 다시 밀리면 거기다 대놓고 거봐요 악재라니까 시장 박살난다니까 왜 거기서 차익실을 안 했어 거기서 정리했어야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또 올라오면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할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내년에 순이익 예상치가 50조인데 시가총액이 500조 미만이야. 하이닉스의 내년 그 예상 영업이익이 20조예요. 어저께 제가 야간 무방에서 하이닉스 PER 계산해 드리다가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계산을 제대로 못 해드렸죠. 지금 계산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컨센서스가 지금 얼마로 나와요? 영업이익이 9조 3천억인데 가장 높게 나오는 데가 14조까지 나온다 그랬죠. 14조까지. 그리고 12개월 PER 기준에 지금 7조 영업 순이익인데 그렇게 되면은 12조까지 영업 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조의 PER이 12배니까 12조 곱하기 12배 PER이면은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인 거예요. 시가총액 얼마? 144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12배 PER이잖아요. 7조라고 예상했을 때. 근데 이게 12조라고 감안을 하면은 12조의 PER 12배면은 144조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144조가 되는 게 맞지. 12년 만에 다 갈아엎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뭐를 해주냐면은 144조에 7억 2,800만 조에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게 뭔데? 19만 7,800원이라는 거야. 20만 원의 목표 주가가 나온다고. 올해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9조 3천억이 아니라 지금 컨센서스에 안 바뀐 쪽 있죠. 안 바뀐 쪽 얘네들이 전부 이제 보고서를 내주기 시작하면은 목표 주가가 다 상향돼. 왜? 실적 개선폭에 기대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만 원이 PER 12배 수준이 된다니까 내년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주가 더 위로. 그러니까 실적을 보라는 규모를 보지 말고 IT를 1순위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이에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를 2순위로서 가져가는 이유가 실적 때문에 그래요. 화학을 3순위로 가져가는 게 실적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KB금융, 금융지주사를 가져가는 게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요. 실적 때문에. 나머지 거 개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는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것이다가 아닌 그렇게 된 것의 확정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겨놔줘야 그 지수를 바탕으로 지수도 올라가 있으니 나도 덩달아서 갈게가 되는 거지. 예? 결국은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결국은 삼성전기도 수급이 강화되죠. 매수 강도가. 개장 전부터 해서 개장 초까지 오늘 문자가 얼마나 나갔어요. 전부 시황. 지금 미국이 선물이, 지금 일본이, 지금 호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흐름, 전강, 후강의 흐름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고 나서 IT. 그러고 나서 자동차. 그러고 나서 금융지주사. 그러고 나서 지금 LG화학도 보고 있는 거예요. LG화학하고 한번 다 따져봅시다. LG화학의 최근에 매수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전부 이제 그 계산을 다시 잡아드려야 되는데, LG화학의 매수 평균 단가 보고 그리고 나서 기준점 잡고, 대형주라고 해도 변동성들이 지금 확대돼 있기 때문에 25%까지 채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25%까지. 그러면 이제 LG화학의 매수 평균 단가를 보고 신규 편입이 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자라고 했죠. LG화학 일단 10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원래는 얼마? 103만 원에 들어간 거죠. 뭐 다 좋아요. 그 다음 100만 원, 그 다음이 96만 원. 그죠? 3% 등락 범위에서 계속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93만 원, 그리고 나서 90만 원. 그렇게 해서 25%를 채운 겁니다. 주력주의 기준. 최악의 경우에는 이쪽을 정리해서 IT로 압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시장 흐름은 아니니까. 그러면 25% 기준에 이 기준이 뭐냐면 난 돈이 없어서 단가를 못 낮췄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근데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30% 분할 매수 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30%를 변동성도 있고 지금 거래량도 이제 다시 죽어 있으니 분할 매수 합시다. 자, 5로 나눕니다. 어떻게? 96만 7천 원. 평균 단가 96만 7천 원에 지금 94만 5천 원이니까 2만 5천 원, 2% 3% 빠져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그건 아니지. 하루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종목인데.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루의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언제든지 플러스로 돌리는데 지금의 시장의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잖아요. 3039분이 안 돼. 그럼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죠.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때 시장 수익만 나와도 LG화학의 수익률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시가총액 3위가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은 일단 뒷받침돼. 다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야 덩달아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증 요인 그런 부분만 확인이 되면 탄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IT 쪽의 흐름이 시장 수익률을 못 넘겨요. 근데 더더욱 좋죠. 나머지 업종군들에서. 여기서 IT 쪽이 안 밀리면은 시장은 미끄러질 일이 없어요. IT가 밀리면 이제 시장도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IT의 강세가 계속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최소 84,000원 이상으로 그리고 하이닉스도 더 움직여야죠. 13만 원 빨리 가야죠. 순간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걸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오사 한님께서 이제 어머님께서 저거 효성 뭐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TNC 첨단 소재. 어이구. 근데 이제 이미 움직였잖아요. 그죠? 움직였는데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겠느냐. 거래대금이 실려 있잖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근데 다만 주력주에서 숨 좀 더 쉬면 주력주 자신감 있고 내가 비중 조절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종목 아니라고 뭐 이 종목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준이죠. 지금 PER이 15배야. 그럼 어떻게 돼? 하이닉스보다 높죠. PBR도 3.12배야.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평가는 절대 안 해. 저평가는 절대 안 해. 그럼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그럼 얘가 성장주냐, 기술주처럼 막 성장주냐? 그렇다기보다는 글쎄요, 이쪽 첨단 소재 쪽에 어떤 내용이 사업 내용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가 왜 오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인적 분할을 했네, 그죠? 인적 분할에서 두 개의 그 법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산업자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 밤새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고평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저평가는 더더욱 아니다. 고평가는 아닌데 저평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그렇다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범위에서 지금 거래가 막 터져주고 있어요.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만 유지가 되면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은 질문 주신 시간이 25.83% 움직였는데 여기서 더 따라붙는다. 그거는 무리수가 좀 발생이 되죠. 그건 내일 기준에 내일 기준에 이게 주봉이네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 내일 기준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 이제 원래는 들여다봐라고 했으면은 언제 들여다보는 게 제일 긍정적이냐면은 자 보세요. 거래 대금이 우리는 1,000억이죠. 요즘엔 1,000억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터져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은 더 터져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됐을 때 우리는 원래 보는 게 맞죠. 우리 종목이 멀쩡하다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윤종누가 부지런하면 그 다음날 거래대금 1,000억 넘기느냐 보면서 갭상승에 거래대금 터질 때 따라붙고 변동성은요 2%에서 24%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꼬리 달리니까 차익 실현, 그다음 안 쳐다보고 그 다음 날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여기서 유자락에서 또 들어가는 거고. 요땐 좀 밋밋하겠죠. 요때 거래량 대비 70%니까 7, 8에 56, 60만 준 터져야 된다 했을 텐데 개장 초에 뭐 터지고 눌렸는지 아니면 막판에 들어올렸는지. 그러고 나서야 그럼 갭 상승이 왜 눌려서 이때는 뭐 들어갔으면 손절이고 오늘 갭 상승이 5% 나왔죠. 그럼 따라 붙는 거죠.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앞전 거래량이 70%.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는 우리 기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내일 기준에 효성 첨단 소재는 넣어놓을 거예요. 지금 넣어놓을게. 나 자랑해야지. 방 안에 계신 하오사님 어머니께서 윤정도보다 훨씬 더 나으십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개장 초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장 초에 들어가셨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매일 교육을 해드린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기준점입니다. 원래 그 7, 8에 56, 60만 주 정도가 기준 거래량이었겠죠. 60만 주면은 대략 얼마예요? 1,500억 이상, 60만 주면 그쵸, 1,500억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 지금은 더 터져서 2,600억. 그러니까 변동이 나온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 효성 ITX 한번 볼까요? 효성 INC, TNC 뭐예요? 이거 같은데 그냥 ITX 그죠? 요건 것 같아. 효성 TNC는 없는 것 같은데 효성 요거 TNC 요거 그러면 이제 TNC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거래량이 없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죽을 수 있는 거지. 얘는 죽을 수 있는 거야. 얘는 내일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야. 내일도. 내일 왜 못 들여다봐?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효성 첨단 소재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요 기준에서 뭐 우리가 이거 들어갔어요 대박 났어요 이런 마케팅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 갭 상승에 거래가 수반됐을 때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랬을 때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인데 지금 25% 오른 상태에서 이거 잘 보려는데요 하면은 이거는 오늘은 뭐 우리 접근 못하죠. 언제? 내일. 오늘 종가에 150만 주까지 터졌다. 200만 주 터졌다. 그러면 200만 주 80% 160만 주 이상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200만 주의 거래에 오늘 마감이 된다면 내일 기준에 150만 주 160만 주 터지고 또 시간에서 막 상한가 가버렸어.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상한가 거래량 대비해서의 기준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만약에 뭐 개장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다면 기술적입니다. 펀더멘탈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서로가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크게 표출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면은 주가가 움직이고 나면은 얘가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현대차 어때요? 16만 원 미만에서부터 갖고 왔었고 30만 원까지 육박했잖아요. 근데 그런 현대차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는 16만 원 이하에서부터 15만 원부터 갖고 왔는데 결국은 주가가 1월 4일 날 급등할 때도 그렇게 큰 얘기 없다가 1월 8일 날 모비스 막 상한가 들어가고 현대차가 막 20%대 폭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얘가요라고 하죠. 다 오르고 난 다음 얘가요라고.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별거 없어요. 어떤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미리 만약에 윤정두가 부지런해서 봤다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졌어요. 들여다봅시다. 근데 계속 터져. 그럼 매수. 왜? 저평가 상태라고 인식하지는 않으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기준점에서 매수의 기준을 잡느냐? 그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한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뭐 요 자락까지 볼까요? 넓게 봐버리면은 12만 원, 22만 원, 그러면은 32만 원까지 볼 수 있겠네요.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2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서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있고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 계신 상태라면은 어머니께서 들어가 계신 상태라면은 우리의 기준대로라면은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죠. 그래서
주봉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32만 원이었네요. 지금 좀 전에 주봉갭 목표 32만 원.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보겠습니다. 298050 298050 효성 첨단 소재.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잘 들어가셨다, 뭐 저가에 잘 편입했다, 23만 원 기준 잡고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져 있으니까 뭐 2% 혹은 뭐 4% 혹은 명목 가격 5% 거기에 27만 5천 원 이탈 시 뭐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28만 원 1차 차익 실현 기준 잡으면 되겠죠. 28만 원 이탈 시 매직 계산기 기준에 28만 원 이탈 시 50% 차익 실현 이렇게. 그러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시장 한번 잘 보게 됨으로써 어떤 기준이 잡혀요? LG화학의 폭등 94만 원대까지, 또 기아차 폭등. 나는 고점에 9만 500원에 잡았어요. 이번에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시황 제대로 읽어드렸고 또 매매 사인 나갔고, 그렇게 해서 평단 낮추시면 되는 거고, 18일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했고 또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했고. 오케이.